모든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는 오늘부터 등교가 전면 중단됐습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 속에 긴급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이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됐지만 학교 정상 운영은 여전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긴급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은 이 공백의 시간을 어디서 어떻게 보내고 있을까요? 이제 어디로 가요? 집으로 가요. 저 태권도 가요. 저 미술학원 차 기다리러 가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하교 후 집이나 학원으로 가지만 그렇지 못한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학교 시간이 거의 12시 반부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와서 저희 센터는 7시에 이제 집에 가게 돼요. 그럼 아이들이 저녁도 다 여기서 먹겠네요? 네네. 지역 아동센터는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다양한 역할을 해주고 있었는데요. 공부하고 나서 노는 게 좋아요. 친구들과 놀 수 있어요. 어떤 게 제일 좋아요? 보드게임. 보드게임 할 때? 그전에는 학교 끝나고 방과 갔다 그냥 바로 집에 가서 폰만 봤어요. 시력이 나빠졌어요. 아유, 그랬어요. 센터가 문을 안 열게 되면 어떨 것 같아요? 좀 심심할 것 같아요. 애들이랑 못 놀고 하니까. 학교에서는 애들이랑 놀고 하지 않아요? 물론 놀긴 하는데 애들도 학원 가고 하니까 놀이가 없어서. 맞벌이 부모이신가요? 예, 맞벌이 가장입니다. 학교에서 마치고 이제 학교 방과후를 하고 그리고 지역 아동센터에 와서 여기서 식사까지 하고 이제 여기서 하는 프로그램을 또 하고 이제 피아노 학원 차를 이용해서 피아노 학원을 갔다가 오면 저랑 퇴근하는 시간이 딱 맞아서 여기 보내시는 다른 부모님들이 추천하고 이제 얘기도 듣다 보니 교육도 하면서 저녁 식사까지 주고 여러 가지 혜택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환경도 제가 와서 보니까 좋고 이래서 아이도 처음에는 이제 학교 같은 딱딱한 공간이 아니라 이런 센터에 오면 가정 같은 느낌? 같이 밥 먹고 또 아이가 외동이다 보니까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데 여기 오면 또래 친구도 있고 언니도 있고 오빠도 있고 하면서 아이는 훨씬 적응을 잘하더라고요. 하지만 부족한 예산과 돌봄 공백에 대한 부담은 코로나 이전보다 더 심해졌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는 부모님들 나가시고 이러다 보니까 9시 반부터 센터로 와요. 그러니까 오전 9시부터 20시까지 운영을 하게 되었죠. 코로나 시기 때. 그렇죠. 거기서 더 깝깝했던 부분은 모두 외부 인력을 다 끊어놔가지고 종사자 2사람이 이 모든 것을 처리해야 된다는 거. 이게 완전 너무 힘들었고 에너지 소진되는 데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학습 지도를 하다가 행정 전화를 받다가 서류를 하다가 또 학습 지도를 하다가 막 이렇게 정신없는 하루를 1년 가까이 지금 보내게 됐고 몸이 아프면 자율적으로 휴식을 해도 된다고 하지만 저희가 자리를 비울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스스로 아프지도 않도록 건강관리도 했어야 했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이들의 학습 지도가 부족하진 않을까 더 노력했다는 선생님들. 또 우리 아이들이 그런 학력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더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우리 인력으로 다 못 채워져서 혹시나 아이들에게 좀 더 잘 제공해야 됐던 것들을 못했을까 이런 걱정이나 염려들도 많이 하게 되었죠. 늦은 오후 또 다른 지역 아동센터를 찾아가 봤습니다. 마침 저녁 식사 시간이었는데요. 센터에서는 아이들의 저녁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먹는 반찬보다 더 맛있어요. 좋아요. 어떤 점이? 약간 좀 가족처럼 이렇게 같이 먹는 느낌이 들어서 좋아요. 학교에서 운영하는 돌봄교실하고 지역아동센터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일단 보호자 입장에서 봤을 때 저녁급식이 이루어진다는 거. 무료로 제공을 받기 때문에 부모님이 조금 늦게 오시거나 퇴근이 좀 늦거나 이러면 저녁 걱정을 안 하셔도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안심이 되죠. 학교 이후 대부분의 시간을 센터에서 보내고 후식을 챙겨 집으로 가는 길, 아이들의 안전한 귀가를 위해 차량 지원까지 해줍니다.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죠. 애들의 안전성, 그다음에 낙인. 그래서 보호자들이 집 앞에까지 안전하게 귀가하는 이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큽니다. 네, 밥 먹고 집에까지 딱 데려다 주는 통학 차량
법에 의해서 동승자 탑승이 법적으로 규정이 돼 있고 어린이 통학 차량 기준에 맞춰야 되는 상황이라서 센터에서 이 3천만 원 되는 차량을 구매하기가 쉽진 않거든요. 그나마 공동모금에서 차량이라도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그동안 애들 귀가 지도를 할 수 있었는데 창건 종사자 2명인데가 19인시설, 29인시설이거든요. 2명이 있는 사람이 차량을 동승자를 태워가지고 하원을 시킨다 이러면 남아있는 애들은 어떻게 해요? 돌봄 현실요. 이 돌봄 현실이 사실은 정책에서부터 이렇게 비롯되는데 아동센터에 좀 배이감을 느끼게 되었어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것 같다면서 비슷한 아동 돌봄 서비스 제공 기관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19인 시설이지만 25인 시설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되기 때문에 정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작년부터. 거절당합니다. 그 이유가 예산 부족이라는 게 아이들을 위한 정책인지 내 정권 때 내 실적 위주의 정책인지 참 많이 헷갈리게 되고 우리나라 그 복지기구에서 최초로 민간이 제안해가지고 만들어낸 시설의 지역 아동센터입니다. 그래서 관하고는 조금 껄끄러운 관계가 늘 긴장 관계를 유지하고 있죠. 관이 주도해서 만든 게 아니니까 이해도 못하고 관에서는 또 관에서는 이것이 자기 품 안에 안 들어온 조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것에 좀 갈등이 있습니다. 돌봄교실 같은 경우에는 뭐 교육부 고시에 따라서 이렇게 돼가는 거고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는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지역아동센터가 만들어진 거예요. 시에서 하는 다학교 돌봄센터라고 들어보셨지? 또 지역아동센터하고 또 틀려요. 또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는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서 만들어진 거고. 이게 근거 법령이 다 다르고 운영하는 주체가 다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도 부산시에 관계자 회의에 가가지고 이거를 빨리 통일을 시켜라.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통일이 안 되니까. 네, 통일이 안 되니까는 이게 각자 따로 노는 거예요. 조금 돌봄 정책을 할 때 좀 통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보호자들이 학교에 있는 걸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좀 낙인감이 없게끔 학교 안에 지역아동센터가 설치되는 적극적인 정책도 필요하다. 현실 가능성이 있을까요? 울주 같은 경우에는 시범 사례가 있습니다. 울주. 그다음에 뭐 서울에도 있고 학교에서 지역아동센터를 건물이 남아 돌면도 못 설치하거나 지역에 개방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안전이죠. 그리고 교장선생님의 책임이라는 거죠. 근데 가까운 일본에서도 오후 3시가 지나면 방과후 학교로 변동이 됩니다. 지역 학교, 방과후 학교로. 그러니까 저희는 한국에서도 그런 시스템이 도입돼야 된다. 그래서 3시 이후로는 교장 선생님의 책임이 아니라 지자체장이 책임을 지고 왜? 아동도 분명한 이 국민이고 지역 주민이잖아요. 그래서 이 공간을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오랜 시간 아이들과 함께 해온 지역 아동센터는 아이들에게 어떤 곳일까요? 지금 선생님께서 한번 읽어주세요. 지금 돌이켜보면 어릴 때 제가 조금 더 희망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준 따뜻한 곳인 것 같아요. 그때는 잘 몰랐지만 지역 아동센터 다니면서 도움받은 것이 엄청 많았고 가정적으로 물질적으로도 많이 어려웠던 집에 많이 채워주셨죠. 아마도 지역아동센터가 아니었다면 제가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문제집을 풀어볼 수 있었을까 싶어요. 문제집을 살 돈도 없었기 때문에 아동센터 지원이 아니었으면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지금 갑자기 생각해보니 감사한 일들이 너무 많네요, 선생님. 매번 새로 생기고 바뀌는 정책들. 무엇이 아이들을 위한 정책일까요? 우리 아이들을 위한 돌봄 정책이 제대로 자리 잡히길 바랍니다.